2004년 9월 영국의 유튜버 샘 페퍼는 가짜 손으로 엉덩이 꼬집기라는 동영상을 올려 악명이 자자해졌다. 그가 거리를 지나가는 5명의 여성에게 각각 말을 건 다음 옷 속에 숨긴 가짜 손으로 엉덩이를 꼬집고 모른 체 하는 동영상이다. 그 동영상이 화제를 일으키다 성삼단 브이로그 렛이 그리는 페퍼에게 유튜버 63명이 연대 서명한 공개 편지를 보냈다. 서명에는 타일러 오클리, 한나 위튼, 헨크 그린, 존 그린, 마이클 도 참여했다. 타일러 씨는 잘 타일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이 공개 편지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행태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63명이 연대 서명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라고 밝힌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 행위를 악의 없는 놀이나 장순한 장난 아니면 사회적 실험으로 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은 수백만 명의 젊은 남녀에게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여성과 접촉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6명의 여성 중 1명꼴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런 영상으로 인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페퍼는 자신의 동영상은 사회적 실험이므로 이런 내용으로 공개 편지를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참가 금지 조치를 받는 등 사회적 비판이 일자 2017년 초까지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금은 다시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어울리는 내용이군요. 무리하게 구독자를 늘리려는 시도는 아이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헤더 마틴과 마이크 마틴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녀들에게 장난을 치는 동영상을 찍어 구독자를 75만 명 이상 늘렸다. 그들은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불쾌한 동영상을 자주 올려서 아동 학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는데도 자신들이 옳다고 박박 우겼다. 하지만 여론이 얼마나 매몰타게 돌아섰는지 실감하고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사람 많지요. 결국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들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 쓰느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마이크 마틴은 미국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 놀이로 시작했지요. 그땐 동영상 한 편을 만들고 나서 다음 동영상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보다 더 기막히게 만들 수 있는지에만 신경 썼어요. 무엇보다 충격을 주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마틴 부부는 2017년 9월 메릴랜드 카운티 순회 재판소에서 두 아이를 학대한 죄목으로 5년의 보호관찰을 받았고 결국 자녀 양육권을 잃었다. 2018년에는 마침내 유튜브도 그들의 동영상 게시 권한을 빼앗았다. 제이 스윙글러와 룸멜
헨리가 벌인 사건을 통해서도 유튜브가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을 자극하기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TGFBRO라는 채널을 공동 운영하는 영국 울버햄튼 출신의 유튜버다. 이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 시리즈 극단적인 크리스마스의 달력이 일환으로 스윙글러와 헨리는 점점 더 터무니없는 과업을 수행해 나갔다. 2017년 12월 7일 그는 전자레인지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시멘트로 발랐더니 구급차가 왔다. 죽다 살았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그 사건을 찍은 동영상의 앞부분에는 당시 22살이었던 스윙글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여러분에게 멋진 도입부를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데 젠장 촬영하다가 거의 죽다 살았네요. 다음 장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목만 보고 혹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 여기 올릴 수 있을 만큼 근사해요. 그 동영상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다. 스윙글러와 헨리는 양동이에 폴라필라 4통을 섞고 있었다. 폴라필라는 벽에 갈라진 틈을 메울 때 사용하는 시멘트 같은 물질이다. 그들은 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문짝 없는 전자레인지에 그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스윙글러는 호흡을 하기 위해 얇은 플라스틱관과 함께 얼굴을 비닐 쇼핑백으로 감쌌다. 그러고 나서 폴리필라로 채워진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집어넣고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헨리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오겠다며 나갔다. 폴리필라를 빨리 굳어지게끔 말리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스윙글러는 머리를 꺼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스윙글러는 겁에 지질려 벌벌 떨며 동영상 자막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기 통로가 막혀버렸어. 사람 살려! 라고 외쳤다. 옆에서 지켜보던 몸에 촬영하던 2명의 친구는 카메라를 얼른 내려놓고 숟가락과 전기 드릴로 폴리필라 반죽을 뜯어내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애썼다. 다른 친구는 구급대에 먼저 전화를 걸어 소방대와 구급차를 요청했다. 스윙글러의 친구 제이크 999 비상차량 배치 담당자가 저에게 이렇게 전했다. 친구 머리에 전자레인지가 이건 붙었어요. 진짜예요. 장난 전화처럼 들리기는 이거 알지만 전자레인지로 아슬아슬하게 미기를 부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려다 그렇게 됐어요. 전자레인지 속에 머리를 넣어둔 폴리필라 반죽에 머리가 들러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안 돼요. 결국 5명의 소방대원이 구급 의료대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1시간이나 걸려서 그를 전자레인지에서 떼어냈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내내 장난꾸러기들은 카메라로 촬영을 이어갔다. 구급대원들이 안도하며 서 있는 동안 스윙글러와 헨리는 구조되어 자유로운 몸이 됐다며 서로를 포옹했다. 서부 미들랜드 소방서 측에서는 후에 진짜 황당했다라며 트윗을 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를 재미있어 했다. 그동안 올린 지 10시간 만에 조회수 85만을 찍었다. 이틀 후에는 200만을 찍었고 댓글은 2만 5천 개나 달렸다. TGFBRO의 도박은 공식적으로는 비난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소설 블레이드의 추산에 따르면 처음 이틀간 그 동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자그마치 $8,000에 달한다. 첫날에만 17,274명이
TGFBRO 계정에 새로 가입했다. 평소보다 3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전에 이 장난꾸러기들이 가장 성공했던 하루는 2016년 6월 KSI와 함께 동영상 2편에 출연했을 때였다. 그들은 모자라는 녀석들로 부르던 KSI는 세제를 뿌려 미끄럼 프로젝트 위에 지조를 놓고 거기서 그룹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벌였다. 그들은 그냥 9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추가로 얻었다. 스윙글러는 그룹대가 시간을 낭비한 일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이거 진짜 재미있네. 장난을 치은 다음날 올린 동영상에서 그가 한 말이다.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장난이 얼마나 자주 문제를 일으킬까. 나는 영국의 정보자유법을 활용해서 영국의 각급 경찰 당국의 응급 전화 교환원이 기록한 장부에 유튜브가 언급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90%의 경찰 당국이 내 요청에 응했다. 보내온 자료를 보니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유튜브 관련 사건은 매년 증가했는데 2013년 1887건에서 2017년 3172건으로 취소되었다. 하루에 거의 9건 꼴이었다. 2018년 자료는 아직 입수 중이었지만 받은 자료만으로 판단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 웨스트 오크셔 경찰청이 2017년 접수한 406건의 사건 중 절반쯤이 이 경찰관이 출정해서 조사를 벌인 사건이다. 이는 유튜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주로 이렇게 어이없는 내용의 동영상을 추천해서 클릭을 유도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런던 경제대학교 박사 연구원 조이 글랏의 분석이다. 유튜브 곳곳에 하향식 경제계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있어요. 유튜브가 어이없거나 야한 내용의 동영상을 점점 더 많이 추천한다면 사람들은 갈수록 그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장난 동영상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크레이지 서비스는 61만 2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도의 유튜버로 젊은 여성들에게 장난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샘 페퍼가 한때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은 유형이다. 이제 209페이지로 넘어가 210페이지까지 와 가는데 이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